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4년 오늘 9월 2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좀 많았고요. 오늘 금투세 토론회도 있었고, 정말 황당한 정말 국회의원이 저럴 수 있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또 중국의 지준율 인하도 있었고, 거기에 또 밸류업 지수도 발표가 됐어요. 물론 기업은 공개 안 됐는데 미래에셋의 그 유명관 연구원님, 아마 그쪽 팀에서 리스트를 뽑았더라고요, 벌써.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다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아마 지수 그 편입 종목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랬고, 또 오늘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2차전지가 많이 좋았죠.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국내 증시 좀 훈풍이 불었고, 삼성전자도 그 지겨운 하락이 드디어 끝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강하게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장은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주요 내용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준율 인하했고 미국 증시 설명해 드리고요. 테슬라가 이제 그 3분기 좀 좋은 분위기 나올 것 같고, 미국 전기차 판매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구글 웨이모랑 나온 지 좀 며칠 된 기사인데,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로보택시. 또 10월 10일 날 테슬라가 공개를 하니까 한번 기사 한번 말씀드리고, 모건 스탠리가 TSMC 목표 주가를 일단 5% 정도 올렸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두들겨 패더니 정작 TSMC는 또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기업 밸류업 정책, 재벌 중심 구조 탓의 성과 한계다. 재벌들이 바뀌면 되죠, 그건. 바뀌면 되죠. 그래서 바뀌는 재벌도 있는 것 같고, 안 바뀌는 재벌도 있는 것 같은데, 바뀐다면 가능할 텐데, 그게 이제 전향적으로 바뀌긴 해야 되는데 어떨지 좀 봐야 되겠고요. 또 방산, 미국 함정수리 이어서 이제 군함 건조도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함정수리는 이미 맡았고, 이제 군함 건조까지도 가능하면 상당히 조선주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오늘 보고서 꽤 많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제 보고서 중엔 제가 딱 읽어보니까 요 3가지 정도 한번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요즘에 보고서 많지만 여기 김놓고 김영구 연구원님 보고서도 괜찮아요. 사실 내용이. 한번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코스닥을 주목하는 4가지 이유, 또 인텔리언테크가 어제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게이트웨이 안테나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배우기에서도 알려드렸고, 예전에 몇 달 전인가요? 그때도 아마 공시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제 공시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했고요. 지준율 50bp, 얼마나 안 좋으면 지금 지준율을 0.5%나 낮추겠습니까? 큰 폭 낮췄고, 기준금리도 낮췄고, 아무튼 19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낮췄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또 뒷북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액션을 취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오늘 급등해 버렸습니다. 정말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좀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왔고, 다만 이런 부양책이 효과가 계속 있으려면 사실은 시진핑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너무 민간보다는 정부 위주로 하잖아요. 규제도 좀 풀어주고 민간 기업 우대하고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규제를 하니까 단발성 효과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고, 부동산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방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요, 뭔가 안 좋으면 액션이 나가긴 해요. 근데 이걸 성장으로 이끌진 않고요, 유지만 하는.
그게 좀 답답하지만 일단은 중국도 돈을 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금리 인하했으니 G2가 돈 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걱정되는 뭐 걱정이 되죠. 나중에 이제 버블 터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돈이 풀리면 나중에 버블 생기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근데 뭔 버블이냐? 지금 우리나라 증시 보면 진짜 이 모양 이 꼴인데 예. 버블이 터졌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버블이라는 건 주가가 엄청 오르는 거잖아요. 작년에 그 2차 전지 7월 달에 막 폭등한 것처럼. 뭐 그런 걸 바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환경 보면 뭐 그게 아니라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저렇게 금리를 어쨌든 낮춰주면 그것도 중국하고 미국이 동시에 낮추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신흥국한테는 좋아요. 우리나라한테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실제 미국이 1% 정도 금리를 낮추면 우리나라 수출이 0.6% 포인트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수출이 실제로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니까 일단은 내년도 흐름 좀 좋을 것 같고 시차는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냥 밋밋하게 끝났고요. 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변화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부양책 이건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인데 실제로 근데 인민은행이 그죠? 오늘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는데 딱 금리 인하 해버렸어요. 또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 뭐 이런 하드웨어 있죠. 이걸 장착한 차량은 미국에서 판매 금지하는 규정안을 발표해 버렸어요. 한마디로 중국 전기차 미국에서 판매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에는 저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 있죠. 중국과 관련된. 한마디로 강력한 규제안이 나왔고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이번에 구글의 웨이모가 중국의 지리자동차랑 같이 로보택시 사업을 하거든요. 구글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니까 웨이모가.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자동차를 이제 구매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 달라 그러죠. 웨이모에 맞는 차를 만들어 달라. 근데 이제 중국 지리자동차랑은 사업을 이제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현대차가 그 공백을 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바이오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이 하는 정책들은 다 중국을 겨냥하고 있죠. 핵심적인. 근데 그거의 최대 경쟁자가 한국이죠. 우리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혜를 받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정책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유럽의 경기는 안 좋습니다. 근데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증시의 영향은 안 좋고요. 근데 유럽의 제조업 경기는 좀 심각할 정도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미국의 S&P 글로벌 제조업 지표도 안 좋습니다. 47까지 떨어지고 그나마 미국은 서비스가 좋아서 버티는 거예요. 미국도 제조업은 좀 안 좋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제 대선 앞두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죠. 금값은 다시 올랐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3분기 인도량이 기대보다 잘 나올 것 같고 골드만삭스는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반도체는 큰 변화 없었지만 마이크론이 오늘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이틀 후에 열리는데 거기서 좀 긍정적인 뉴스들 나오지 않겠냐 이런 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텔은 퀄컴이 인수하는 거랑 아폴로 자산운용이 50억 달러 투자하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조 되겠죠.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명품 업체들에 대해선 이제 투자 등급을 낮춰버렸습니다. 중국이 안 좋기 때문에. 메타는 사상 최고가 같고요. 테슬라가 3분기에 47만 대에 달하는 그 인도량을 기록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 시장이 예상한 건 46만 대예요. 근데 바클레이스라는 곳에서 추정치를 또 올려버렸습니다. 작년 3분기보다도 증가. 올해 1, 2분기 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엔 증가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게 중국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예외예요. 테슬라는 오히려 중국에서 판매 호조로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이게 좀 되게 독특하죠. 왜냐하면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 다 힘들어하는데 테슬라는 전혀 지금 상관이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3분기 시장 예상대로 46만 대. 여기는 조금 이제 예상 정도 했고 10월 10일 날 이제 로보택시 나오죠. 이벤트에. 요게 이제 큰 이벤트고 저가 전기차가 꼭 공개가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테슬라가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내년 상반기에 저가 전기차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가 전기차가 나와야 진짜 전기차가 대중화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언급을 해줄지 한번 보시고, 일단 골드만삭스는 아직은 테슬라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이지만 전기차 채택이 빨라지고 뭐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되고, 거시경제 환경은 개선될 겁니다. 왜?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된다면 뭐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테슬라도 일단 이제 전기차 로보택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다 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전기차 8월 판매가 나왔는데 GM이 한 12,000대 정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74% 증가했고, 7, 8월 다 합치면 21,000대니까 한 9,000대 가까이 7월에 팔았고, 이 얘기 뭐예요? 7월에 9,000대, 8월에 12,000대, 점점 늘고 있죠. 고무적인 거예요. GM의 전기차는 일단 월간 기준으로 2만 대만 팔면 목표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향해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포드 제치고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저가형 전기차가 아직 제대로 출시 안 됐거든요. 이코녹스 전기차가 세금 공제 전에 35,000달러인데 이거 이제 보조금 같은 거 받으면 훨씬 싸겠죠. 그래서 가장 저렴한 전기차다. 올해 말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2차전지가 좋았던 이제 배경 중에도 이런 데이터도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가 이 구글 웨이모 있죠.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죠. 여기랑 협력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고, 기아는 그 현대차는 그 아이오닉 5 로보택시가 실제 미국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 고입 실무진이 일단 미팅을 했나 보고요. 그다음에 로보택시를 만드는 회사는 현대차죠. 근데 이거를 운영하는 회사는 웨이모죠, 구글에. 서로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걸로 보고 있고요. 웨이모는 미국에서 제규어 아이페이스 전기차,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하이브리드, 질이 요겁니다. 요게 이제 중국 차인데 이거를 이제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저거 쓰면 안 됩니다. 이 규정이 이제 제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저거 대신에 이제 현대차를 채택할 거란 지금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커 전기차를 아이오닉 5로 대체하겠다, 이런 좀 내용이고, 이제 생산을 현대차가 대신해 주는 거죠. 현대차는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사업 계획 발표했잖아요. 그 실적 발표할 때.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대신 만들어주죠, 주문받고.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파트너가 일단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은 긍정적이고, 결국 중국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도 현대차한테 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모건스탠리는 TSMC가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반도체 이제 영향 때문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밸류업, 그러니까 일본은 시장 개혁해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주가 지수 많이 올랐는데, 다만 한국은 좀 재벌 기업들이 있어서 만만치는 않다. 그러니까 한국이 못 오른 이유는 주주 환원이 좀 부족한 거죠. 일본 종합주가지수 토픽스는 22년 말 이후로 무려 40%가 올랐거든요.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빛을 낸 거죠. 근데 한국도 금융회사들이 자사주 매입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재벌과 이제 같은 거대 기업 제국을 통제하는 그 가족들이 특수관계인데, 이해관계가 일반적으로 소액주주와 일치하지가 않는 편이 있죠. 그래서 밸류업 성과가 나오는데 좀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주가 오르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주가 안 오르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소액주주는 당연히 주가 올라야죠.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상호 출자도 하고 또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쉽게 해체되긴 좀 어렵다는 것 같아요. 그 상속세가 너무 높죠.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좀 낮춰야 되는데 너무 높아요, 사실. 이중과세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중과세라고 그런데, 상속세라는 게 기업이 돈을 이제 벌 때 법인세를 계속 내잖아요. 그런데 또 물려줄 때 또 세금을 또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과세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너무 높다는 게, 우리나라는 65%인가요, 최대?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상속세는 당연히 급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높은 상속세 탓에 주가 올리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주주환원도 등한시하게 되고 오히려 누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부가 좀 도와주려면 상속세를 좀 공격적으로 낮출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벌 기업들이 굳이 부양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의 압박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근데 대기업들이 어쨌든 동참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상법 개정이 이어지면 사실 밸류업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길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 오늘 금투세 토론을 했는데, 그 민주당의 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금투세 찬성하는 쪽이에요. 그쪽에서 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주가지수가 이제 금투세 때문에 빠지니까, 그럼 근데 전 그러면 인버스 사라고 하더라고요. 인버스를 사래요. 인버스 뭐죠? 지수가 하락하면 돈 버는 상품이죠. 파생 상품이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그럼 빠지는데 베팅하라는 건데, 이게 그 나라의 주가지수가 빠진다는 거는 그 나라 경쟁력, 그게 급감한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안 좋은 건데, 그러길 좀 바라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근데 그런 발언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아무리 좀 그렇다고 해도, 그런 뭐 한국 시장에서 뭐 인버스를 사라 정치인이 대놓고 이렇게 손해가 두려우면, 그런 발언은 정말 좀 너무 좀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앞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참 이게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이 그냥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부 이런 의원분들이,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금투세 폐지나 유예 쪽으로 좀 결론이 빨리 내주길 바라고요. 좀 답답한 그런 좀 발언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 어쨌든 금투세를 성공하고 상법까지 개정까지 가준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상법 개정도 그러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충분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말은 하는데 액션이 없어요. 그게 좀 약간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업 오늘 이 상법 개정, 그 부분과 금투세 이슈가 있어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렸고, 미국의 방사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달 초에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 배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실제 지금 정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군수 지원함입니다. 이제 해군 함정을 지원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함정 유지 보수는 우리나라 업계에서 이제 하나오션이 처음 하는 거고요. 20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MRO 사업. 그래서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투수선 시장 공략의 호기를 맞이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조선업 경쟁력 격차가 갈수록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미국은 조선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 있죠. 완전 쇠퇴죠, 쇠퇴기. 중국과 한국이 이제 전 세계 1, 2등 다투는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의 해군력이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 조선사는 현재 연간 10대의 배 만들기도 상당히 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총 운영 전함, 군수 지원함 빼고 234척인데 미국을 앞섰고요. 최신 함정 비중도 전체 70%, 미국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선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러브콜 보내는 거죠. 미국이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5위 해군력 갖고 있고요. 국내 조선업계 함정 건조 정비 역량도 일단 뭐 괜찮은 좀 상황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쨌든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방산, 그 중에서도 조선도 덩달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현대중공 울산조선소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 방문을 했었죠, 실제. 그래서 뭐 우리나라 함정, 우리나라야 뭐 세계 최고죠, 사실. 그리고 미 해군 MRO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이제 함정 정비 협약도 일단 나란히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MRO 사업은 계속 수주를 받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함정을 대신 만들어주는 배를 건조해주는 이 시장까지 이제 노릴 상태긴 한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로 이제 인수하면서 이 시장에 진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미국 정부가 줘야죠. 그래야 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예. 그러니까 존슨법에 의하면 미국의 군함은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이 인수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군함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이제 캐나다의 잠수함, 폴란드, 그리고 구조원 때 호주 호위함 이런 이제 사업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유명관 연구원님하고 황지혜 연구원님 미래에셋 이분들의 이제 이렇게 좀 뽑아준 예상. 요게 뭐냐면 이제 밸류업 지수 예상 기업이에요.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주가 싼 걸 고르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오히려 비싸도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고 배당을 많이 해줬으면, 예를 들면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이죠. 저는 한미반도체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 게 이걸 보면서 ROE가 높아야 돼요. ROE가 높으면서도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을 해주거나, 자사주 소각 원래 많이 해줬죠. 그리고 PBR이 낮은 것보다 높을수록 유리해요. 주가가 많이 올랐을수록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장 평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PBR이 높을수록 이 회사는 주주환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잘 분배를 해놨고요. 코스닥은 30%가 들어가게 되고 코스피가 나머지 70%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건 ROE입니다. 그래서 ROE가 높을수록 채택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기업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면, 이 기업들이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닌데 바로 아마 이제 유명한 연구원이 작성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내용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주도 있고, 교육주 내에서도 보면 되도록 ROE가 높을수록 유리해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을수록 주주환원을 좀 잘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6월 달에 바뀌어요. 기업들은 한 번씩 6월에 바뀌니까 이게 유지될지 바뀔지는 또 그때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여기가 이제 반도체거든요. 흡부스프가 압도적이죠. 왜냐면 ROE가 굉장히 높거든요. 한미, 넥스틴, 이수, 해성DS 뭐 이런 기업들이 일단 높고, 오늘 또 JYP도 급등했는데 아마 JYP도 좀 편입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밸류업 일단 이벤트가 있어서 한번 예상 기업들을 여기 미래에셋 유명한 연구에 적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한 3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반도체 역사는 반복될까?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은 일단 전분기 대비 이번에 14% 오를 것 같은데, 일반 전통 디램 있죠.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요거는 10% 정도인데 여기에 HBM이 붙기 때문에 추가로 5%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합친 디램 가격은 괜찮다, 이런 내용이고, 보통 이제 반도체 가격 오르면 구매자들이 미리 구매라고, 그럼 공급사들도 이렇게 수요가 되니까 공급을 팍 늘리는데, 저 구매자들은 미리 좀 사놓죠. 필요 이상으로 더 사요. 그러니까 이제 남죠. 근데 생각보다 수요가 안 좋으면 재고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구매를 안 해버립니다. 근데 이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은 계속 찍어내니까, 공급을 늘려놓으니까 이거 팔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재고 처분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급강이 크게 오고요. 그게 이제 22년, 23년에 그랬던 거죠, 실제. 예. 그래서 공급이 너무 많이 느는 걸 이제 안 좋아하는 건데, 근데 이번에도 설비 투자가 많이 늘었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건 대부분의 HBM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서 한 거지, 일반 DRAM 생산 라인의 전환 투자. 그러니까 HBM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일반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DRAM 생산을 바꾼 거예요, 이쪽으로. 그럼 얘네는 생산이 많이 안 되니까 전통 반도체 공급이 늘지를 않잖아요. 이게 과거랑 굉장히 달라진 사이클이야. HBM에 집중해야 되니까 일반 DRAM은 오히려 축소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죠. 이걸 무시하고 그냥 옛날 사이클처럼 반도체 투자가 이렇게 늘었으니 또 공급강이 오겠지.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수요가 꺾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DRAM 생산 능력은 22년 연말보다도 더 줄었어요, 지금. 그래서 감산 효과가 생겨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HBM 위주로 좀 증설하는 거고,
언젠가는 저 전통 반도체도 증설할 겁니다. 근데 지금 수요가 또 안 좋기 때문에 증설 시기는 더 미뤄질 수도 있고요. 그 중국 창신 메모리가 공격적으로 증설한다. 이것도 너무 걱정할 건 아닌 게 점유율이 지금 12%까지 올라왔대요. 생산 능력. 그러니까 웨이퍼 기준으로. 이거 엄청 지금 생산하는 거예요. 전체 아니 전 세계 지금 D램 이쪽 그 메모리 전체 D램 시장 쪽에서 그 12%가 중국이 지금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제 실제 보면 그 웨이퍼를 이제 그 투입한 그런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 칩아웃 기준 그러니까 이게 칩아웃이 저도 이게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검색도 해봤는데 정확하게 이런 용어는 실제로는 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요게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칩아웃은 이제 웨이퍼 투입을 해서 거기서 얼마만큼 딜을 만드느냐 그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 패키징까지 해가지고 아마 생산하는 실제 생산량 기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양품 나오는 기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개 다 만든다고 불량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량품도 상당히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대로 만들어진 그 제품 기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수율도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사양 D램 위주로 좀 하는데 중국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중국의 저사양 스마트폰 및 PC가 중국 스마트폰의 저가 수요가 36%래요. 그리고 중국 저가 스마트폰은 글로벌 8% 정도. PC는 15%고 저가 PC가 차지하는 글로벌 비중 5%. 근데 그 중에 전체 D램에서 스마트폰은 38%, PC가 12%입니다.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본 거죠. 그럼 중국 내 저사양 스마트폰 D램 비중, PC D램 비중은 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산하면 3.6%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중국의 저 CXMT가 이제 대응하는 물량은 전체 한 3.6%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삼성과 마이크론, 하이닉스를 위협할 정도로 많은 수준은 아닌 거죠. 예. 그 이미 중국 내 저사양 시장은 이제 얘네가 잠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또 반영이 됐고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랑 경쟁할 만큼 경쟁력이 있지는 않아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AMD가 지금 엔비디아랑 경쟁하죠. AI 가속기 AMD도 있어요. MI300X 여기에 HBM 들어가는데 AMD는 주로 아마 삼성이 납품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여기도 지금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증가했고 이쪽 사업부가 그리고 MI325X는 연내 출시할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수주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3분기에 12단짜리 양산 들어가서 4분기에 HBM 12단을 공급을 하게 되니까 이런 거 본다면 반도체를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지금 바로 간다는 게 아니라 공급가인과도 거리가 멀고 중국이 공격하는 거 이것도 거리가 멀어요. 예. 그리고 AMD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렇게까지 빠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너무 과했다라는 이제 그런 근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이 좀 당분간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너무 올해 안 좋았어요.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안 좋았죠. 뭐 세금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분위기 바뀌면 언제든 랠리 나오는데 실제 지금 최근에 랠리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연준이 B컷했고 그러면 성장주한테 유리하고요. 금투세 유예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예한다면 어쨌든 12월까지 아마 결론이 나겠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11월이 중요하다. 그때 왜냐하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토론이 시작되고 그리고 12월 말에 아마 이제 투표를 해서 최종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예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고 사실 유예보단 폐지를 해야 돼요. 근데 정 뭐 안 된다면 유예라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코스닥은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가 중요한데 반도체는 좀 부진하지만 최근에 바이오 좋았고 이제 2차전지가 또 오늘 막 급등한 것처럼 분위기는 좀 살아날 수 있어서 랠리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인텔리안테크가 게이트웨이형 안테나 추가 수주 공시를 따냈고요. 뭐 누가 봐도 이건 아마존이죠. 아마존에 공급을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이번에 수주 규모가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게이트웨이용 안테나 매출이 올해 300억인데 내년에 1000억까지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또 평판형 이 네모난 안테나 매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잡히기 시작을 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매출액이 5,700억 원 정도. 올해가요 3,000억이니까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죠. 네, 수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700억, 올해가 100억인데 내년에 그냥 이익이 점프할 걸로 보는데, 그러려면 수주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게이트웨이 안테나 수주를 받아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도 좀 오래 쉬었죠.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받았지만 이제 이런 수주권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는 어제 같은 경우는 그 BH, 여기 이경환 회장님이 일단 2억 5천만 원 정도, 요새 애플 관련주가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어제 BH는 거기 회장님이 매수를 하셨고, 공시로는 어제 현대마린 있죠. 네, HD 현대마린이 그 210억 정도 규모의 엔진. 이게 옛날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게 STX 중공업인가요? 예, 아마 그쪽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그거를 이제 현대그룹이 인수해 갔죠. 현대 중공업그룹이. 또 거기 중국 쪽에 관련된 수주를 따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텔리언테크 아까 그 내용의 수주 890억짜리 아마존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게 게이트웨이죠. 그 어떤 안테나냐? 예전에 함께 배우기 했던 거 캡처해 온 건데, 게이트웨이. 예. 위성 간 링크도 해주고, 이 밑에 지상이 있어요. 그래서 위성, 예, 여기 위성과 교신도 해주고 사용자한테 뿌려주기도 하고, 기지국 역할을 한다. 예.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한마디로 기지국 역할을 하는, 예. 그 이제 플랫폼이라 보시면 되겠고, 근데 게이트웨이 안테나 수주 현황을 보시면 23년도 3월에 2번 정도 했거든요. 그때 300억. 근데 이번에 무려 800억짜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깜짝 놀란 거죠. 금액이 확 커져 버렸죠. 그 단가가 보통 게이트웨이를 보통 안테나 단가 3억 원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위성 10개당 위성 있죠. 위성이 10개 있으면 10개 게이트웨이가 필요해요. 근데 게이트웨이 하나의 그러니까 이 사이트라고 그러죠. 이게 모여 있는 사이트라고 하는데, 그거당 안테나가 10개에서 40개 정도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게이트웨이가 아마 설치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도 141개의 게이트웨이를 설치를 지금 해놓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요. 어쨌든 게이트웨이 평판형 안테나 이 두 가지 축으로 좀 그동안 주가 오래 쉬었는데 좀 모멘텀을 받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LIG 넥스원은 장내 사업 계획 공시했고, 방산 세계 20대 기업이 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5조 원을 좀 투입하겠다라고 했고요. 수출 국가 30개국까지 확대한다 그러고, 무인화 솔루션도 확보를 하고요. 예. 그래서 장내 사업 계획을 일단 공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NJ는 원래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업체인데 이번에 영업 정지 결정을 내렸어요. 왜? 디스플레이가 너무 안 좋아요.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을 일단 중단한다. 사업 부진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를 하냐면 SiC 반도체 이제 그 부품이죠. 예, 소모성 부품 사업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이 이미 2분기에, 그러니까 2분기 전체 매출이 166억인데 2분기 매출이 1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디스플레이 사업은 지금 굉장히 규모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iC 부품 증설로 이제 생산 능력은 또 증가할 것 같고요. 이게 소모성 부품에 들어갑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저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은 안 좋기 때문에 저걸 중단을 하면 이익은 증가하겠죠, 오히려.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뭐 부실이다 이거보다 사업이 지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 디스플레이 쪽이.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예, 그러면 이익은 오히려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죠. 다만 이제 SiC 부품도 반도체 업황이 좋아야 좋아지는 거니까 이게 업황 우려를 딛고 좋은 실적을 낼지, 그게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한번 이제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까지 한번 설명을 일단은 다 해드렸습니다. 아 근데 이제 거래소에서 그 밸류업 지수를 이제 지금 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송하는 중간에. 그래서 이것만 한번 간단하게, 요 기업들입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게 이제 IT 쪽이고요. 요 혹시 보이세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100개예요. 100개 총 100개인데 일단 포진이 돼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들어갈 줄 알았어요. 네. 밸류가 좀 높아야 돼요. 오히려 저 밸류보단 ROE 높고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꼽았고, 이제 이미 밸류업 공시한 기업들도 보통 특례 편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기업들은 이제 이제 만약에 ETF가 11월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지수가 실제 이제 운영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추종하는 펀드들이 조성되면 수급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매년 6월에 이제 바꿔요. 기업들의 일부 이제 탈락하는 기업도 있고 들어오는 기업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산업재, 이게 업종별로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뭐 이런 기업들, 뭐 현대일렉트릭, 뭐 나이스 평가정보도 들어가 있고 경동나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의외로 바이오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2년 연속 적자 기업은 여기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셀트리온 이제 돈을 버는 회사니까 한미약품 돈을 벌어주는 제약바이오는 아마 편입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동국제약 들어가 있고, 뭐 현대차는 거의 뭐 들어갈 걸로 대부분 많이들 보셨는데 실제로 지수에 편입이 됐고, 시가총액 400이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총이 큰 기업들이 일단 좀 포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융은 일단 여기 보면 증권주 중에서는 키움증권만 들어간 것 같네요. 그죠? 다른 증권주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메리츠 금융지주 정도랑 이제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요 정도, 여기 요 정도네요. 한국금융, 키움증권, 메리츠금융이 이제 증권주로는 조금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고려아연 이번에 뭐 이슈 있었지만 여기 들어갔고, 한솔케미칼 이건 소재 쪽입니다. TKG 휴캠스, 또 필수소비재 KTNG, 동서삼양식품, 또 NC소프트도 들어가 있고요. JYP엔터, SM, 제일기획, 이런 이제 회사들이 일단 100개로 지금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수에 편입이 됐으니까 요거 이제 별도의 지수로 운영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유명관 연구원이니까 이제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예상이었고 요게 확정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중에 어쨌든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확정됐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한번 좀 지수도 오늘 그 시장이 참 일단은 오늘 좋았어요. 코스닥, 코스피 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오랜만이죠. 진짜 이렇게 둘 다 동반해서 급등한 건 너무 오랜만이고 좀 반가운 상승이고요. 오늘도 외국인은 뭐 보이시죠? 오늘도 뭐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반도체를 언제까지 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밀리지는 않아요. 더 이상 밀리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올라버렸고, 오늘은 이제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니까 바로 반응하죠. 롯데케미칼, 화학주들, 금호석유, 뭐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여기가 급등했고, 2차 전지는 테슬라 효과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미국의 전기차 판매, 내년에 또 저가 전기차,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있어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뭐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많이 오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LG가 많이 올랐는데 이노베이션도 많이 올랐고, MLCC 쪽은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늘 좋았고, 태양광, 또 밸류업 관련주도 오늘 밸류업 지수 나왔고요. 반도체도 오늘은 DB하이텍이 여기 그 지수에 편입이 됐죠. 그러면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랑 삼성은 좀 많이 못 올랐고요. 그러나 일단 이제 여기 반도체 소부장 좋았고, 건설주들도 오늘 대표적으로 좋았고요. 많은 업종들이 다 고르게, 특히 오늘 오랜만에 진짜 여기 엔터주 많이 올랐어요. 특히 JYP가 이번에 편입이 되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들 올랐고, 반도체 재료
여기도 아까 그 K&J 기억나시죠? 이제 그 적자 사업부 영업 중단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HL 만도가 오늘 좋았고요. 네. 폴더블 폰 쪽도 모처럼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인텔리언테크 역시나 이제 어제 아마 공시 때문인 것 같아요. 9% 올랐고, 예.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진 거는 창투사 뭐 일부 증권주는 많이 이게 안 들어가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증권주는 조금 오늘 부진했습니다. 예. 제약주 일부 빠졌고 오늘도 뭐 유한양이 정말 뜨겁고요. 오늘 HK 이노인이 좀 올랐지만 반대로 오늘 ST팜, 녹십자, 동아ST 이쪽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거의 대다수 업종이 그냥 다 고르게 올랐고 한국은 정말 너무나 못 갔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고른 반등이 오늘 나왔다. 1600개 정도의 기업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뭐 분위기 좋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나 이제 KB금융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또 고려아연도 많이 올랐었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기업들 제외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좀 고르게 반등을 했다. 그러니까 크게 빠진 거는 없어요 오늘은. 그죠? 2차전지 아주 좋았고, 다만 이제 바이오 쪽에서 좀 일부 크게 빠진 게 좀 일부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 부양책 효과는 일단 봐야 되겠지만 오늘 좋았고, 영풍하고 고려아연은 이제 최근에 경영권 문제 요 이슈로 올랐다가 오늘 빠졌고, APR은 최근에 급등했다가 이제 오늘은 좀 빠졌고요. 그러니까 최근 좀 급등한 기업들은 대체로 좀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예. 화장품은 좀 빠졌고 바이오 일부랑, 반면에 오늘 원준, 인텔리언테크, 에코프로, 네, 필에너지 주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이제 밸류업 공시도 됐고 이제 밸류업 지수도 나왔고, 금투세만 좀 해결해주면 제발 좀 폐지 좀 합시다. 예, 이게 진짜 시장이 이게 뭡니까? 거래대금도 침체고, 예. 어쨌든 꼭 좀 폐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은 오전에 또 라이브가 있어서 내일 오전, 예. 제가 내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제가 아침에 3%는 안 나가요.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라이브는 합니다. 라이브는 하는데 내일 오전에 이제 그 연불리와 함께 라이브는 하니까 이제 그 내일 오전 라이브 시간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